그때 이것도 용산 가서 30만 원 샀잖아 이거. 이거요? 아이고 비싸게 샀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를 때는 아, 네, 그렇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 대표입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그동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촬영하는데 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광복절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8월 15일. 네. 다른 어떤 해의 광복절보다 상당히 지금 좀 의미 있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광복절을 지내고 있는데 요즘 좀 보니까 좀 어떠세요? 어떤, 뭐 이번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네네. 일본에 대해서 하는 어떤 이런 아, 뭐 제가 원래 정치적 발언 잘하지 않는데 잘하진 않는데 뭐 필요한 행위를 잘 하고 있지 않나,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다 정치 성향을 요즘은 저도 이렇게 뚜렷하게 밝히는 편은 아닌데 뭐 제 주변에 있는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보수다 또는 진보다 이런 사람들도 이번 건에 있어서는 되게 좀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색깔이 또 하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본인이 뭐 보수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이번에는 뭔가 정부가 좀 대처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네. 또 비판을 하자면 또 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자 오늘 할 나라 뭐 뒤에 보면 이제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예. 네. 뒤에 보면 사진이 두 개 있는데 지도 위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국립사범대 학생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한국학과 학생들이에요. 거기 가서 제가 강의를 한 뭐 강의 내용은 뭐 글로벌 마인드 이런 내용으로 강의했던 사진이고 그 옆에는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학생들 강의에 몰두하는 사진 올려놨었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참 뭐 스웨덴이네, 뭐 스페인, 폴란드, 이스라엘까지 참 뭐 영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작은 나라들 작다기보다는 이제 좀 비중이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얘기해야 되나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그 큰 획을 많이 긋지는 않은. 그렇지. 네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나라들인데 정본부장이 이제 그러면 다음 나라는 뭘까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네네. 자, 인도네시아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또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가끔 있고 여행 가야 하는 나라. 네. 그리고 또 동남아 아니야? 뭐 이런 네네. 정도로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거명했던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 조금 뭐 굳이 우리가 그런 국가를 얘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해서 네. 인도네시아를 한번 이슈를 올려봤어요. 네. 사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지표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가 몇 가지 좀 특이할 점이 있죠. 네. 일단은 섬나라. 네네. 제가 저번에 일본 얘기할 때 섬나라 얘기했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면 섬나라라 그러면 되게 좀 편협하고 네네. 뭐 섬나라 근성. 그래서 뭐 섬나라 하면 이제 영국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뭐 이런 나라는 이제 보통 선진국 중에서 있는데 섬나라 하면 최고의 섬이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예, 13,700개. 네. 2등이 필리핀. 네. 예, 7,100개 정도. 네네. 그러니까 뭐 거의 2배죠? 네. 그러니까 13,000개 정도 섬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하루에 한 번씩 섬을 가도 이게 몇 년이 지나야 되죠? 아직도 무인도가 많다 그래요. 네. 뭐 개발되지 않은 섬도 많고 섬이 가장 많은 나라.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네시아가 이제 섬이라는 뜻이죠, 네시아. 네. 그래서 이제 인도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도인데 왜 인도네시아가 됐느냐? 일본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은 네. 기본적으로 16세기 이후부터 모든 포커싱이 다 인도에 꽂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배를 타고 나가서도 인도를 찾아서 가는 거고 어딜 가도 뭐 실크로드를 가도 인도로 가는 거고 네네. 다 인도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마르코 폴로가 일본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방겨분록에다가 막 땅 길바닥에 다 돈이 깔려 있고 금은 보화가 막 네. 널려 있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게 유럽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거 뭐 인도 안 갈 수가 없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영국이 이제 먼저 인도를 이제 식민지로 얻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먼저 찾았어요. 네덜란드요. 아. 네네. 네덜란드 사람들도 인도인 줄 알고 갔어요. 네. 다 그냥 인도인 줄 알고 간 겁니다. 네. 아메리카도 인도인 줄 알고 갔잖아요. 네네. 누가? 콜럼버스가. 네. 그 사람들이 그냥 새로운 땅만 찾으면 다 인도인 줄 안 거야. 네네. 그래서 무조건 다 인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인도 제도, 서인도 제도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캐리비안 해인데 거기도 또 서인도 제도, 동인도 제도. 거기도 이제 인도도 아닌데 인도 네. 제도라고 그러고. 네덜란드도 이제 결국은 인도네시아를 인도인 줄 알고 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짝퉁 인도. 아, 알고 봤더니 인도의 오른쪽에 있는 건데, 네네. 인도는 사실은 영국이 차지했죠.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먼저 인도네시아를 찾았는데, 유럽에서 17세기에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금빵을 먹고 금빵. 네. 다이아몬드 똥을 싸는 나라. 어느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예. 유럽 최강의 경제 신공. 말하자면 경제 동물. 네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뭐 아시겠지만 뭐 제방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튤립을 팔아서 튤립의 가치를 무려 튤립 한 송이가 그냥 집 한 채 값을 만든 나라예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 모든 걸 투기의 대상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땅은 작은데 영국 사람들을 능가했어요. 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대영 제국이래 뭐네 그랬지만 식민지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네덜란드보다 못했어. 네. 단적인 예로 호주도 누가 먼저 발견했냐면 영국 아니에요? 아니야,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가 먼저 발견했고 심지어는 인도도 네덜란드가 먼저 발견했어요. 근데 네덜란드를 영국이 격파했죠. 네. 내쫓고 이제 물론 포르투갈도 이제 발견을 했지만 포르투갈보다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워낙 그 근성이 있고 네. 이거 한번 가진 건 절대 안 뺏기는 불독처럼.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네덜란드가 먼저 이제 발견했는데 영국이 그걸 또 이제 좀 뺏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네. 네덜란드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350년 정도를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를 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쪽에 이제 식민 지배를 당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네덜란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왔다 갔다 하고 특히 네덜란드 사람들은 거의 위아래로 흰 옷을 많이 입고 다녀요. 약간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이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옛날 그 네. 총독부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게끔. 근데 재밌는 거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사람에 대한 반감보다 어느 나라 사람 반감이 더 크다? 350년 통치를 받은 네덜란드 사람에 대한 반감보다 딱 3년 통치받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12번 갔거든요. 네. 12번 가면서 늘 느꼈던 것 중에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를 이제 지목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지금까지 다 뭐 우리가 폴란드니 뭐니 다 이제 배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아니면 또 잘못했던 거, 뭐 스페인처럼.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네. 왜? 뭐 한번 꼽힌 적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까 섬 많은 것 13,700개 정도, 네네. 13,700개 정도의 섬이 있는 것은 뭐 그건 본인들이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인구가 무려 2억이 넘어요. 엄청나네요. 네. 2억이 넘고 2억 5천 정도 될 거야 아마. 네네. 2억 5천 정도 되는데 재밌는 거는 수도 인구 자카르타 인구가 8천만이에요. 8천. 네. 우리나라만 하네요. 남북 합쳐서. 물론 이제 수도 시티 안에 이제 약간 광역시 도시겠죠. 광역 도시. 그래서 이제 자카르타 인구가 8천만인데 근래는 제가 뭐 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도 이전한다 그러죠. 네. 수도가 워낙 지금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네. 지하철이 없어요. 네. 지하철이 왜 없냐면 토양이 지하철을 만들 수가 없는 토양. 네. 그래서 지하철이 없어 그 8천만이 다 땅 위로 다녀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대중교통 없어요. 거의. 대중교통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중산층이 없기 때문에.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중산층은 뭡니까? 셀러리맨 같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뭔가의 소득이 있고 매일매일 뭔가 소비를 하고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크죠. 그리고 당연히 대중교통이 없죠. 네. 그러니까 8천만이 완전히
뭐 대충 사는 거예요. 네, 대충.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제가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얘기다. 지금 아마 자카르타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마천루들이 들어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지하철 공사합니다. 예. 물론 지금 뭐 일본 기업이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본 기업이 약간 좀 무리한 어떤 약속을 한 거죠. 네. 어떻게든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무조건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만들겠다 해서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금 상황은 가보면은 이제 경천동지할 정도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아주 판자촌이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빌딩 숲에 쌓여 있고 그리고 상당히 발전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진짜 핵심적인 힘은 바로 청년입니다. 왜? 10대, 20대, 30대까지의 인구의 50%가 넘어요.